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출근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3당 체제로 바뀌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출마 선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준영 전 의원이 오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백지화되고 광주시와 정부가 직접 환승시설을 조성합니다. 어젯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면서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날씨와 눈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출근하셔야겠습니다. 간밤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도로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곡성에 7.7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광주에는 6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최저기온도 곡성이 영하 8.5도, 광주가 영하 5.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칼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니까 방한 준비 철저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간밤에는 전남 지역에 낙상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구례 성삼재 등 전남의 도로와 항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통제되는 도로와 탐방로 구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강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곡성이 7.7cm, 광주가 6.1cm, 영광 5cm 등 대부분 지역에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도에 머물면서 평년경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5.8도, 영광과 담양 영하 7.2도로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1도, 화순은 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0도, 보성 1도, 광양은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국민의당 탈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데 이어 국민의당은 전당원 투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3당 체제로 바뀌는 가운데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사흘 동안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73.5%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에 탈당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됐습니다. 호남 정치권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남과 영남의 정치 세력이 처음으로 통합정당을 만들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권에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통합, 화합을 이루는 그 사례를 만들게 되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강기정 전 의원과 양양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내일 지역위원장을 사퇴합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이 출마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계호 의원은 오늘 전남도당 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박혜자 전 의원은 내일 출마를 선언하고 서구갑 의원직 탈환에 나섭니다.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시됐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역 중진 의원들은 분당에 따른 여론 추이 등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 의회에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민평당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창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민평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준영 전 의원이 오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대법원 선거 이후 박 전 의원 측의 수감 연기 요청을 받고 사흘간의 신변정리 기간을 허용했고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고 광주시와 정부에 직접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서희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해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어 협약을 해지하고 광주시와 국토부, 코레일이 직접 환승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코레일의 무리한 부지매각 조건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광주시의 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물품 구매나 임대 계약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소모성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임대료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2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10명에게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의 일부 현물 출자가 누락돼 423억 원의 자본이 공사에 전입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한 변호사가 피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줬는데요.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의 김미린의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나도 피해를 봤다, 나도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성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듬었던 단체로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여성들이 자신의 침묵을 깨고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미투 운동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거나 혹은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하게 되는 건데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일 광주 지역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 여성 이슈 기자회견과 다르게 많은 연대단체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 참가자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 또한 또 다른 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도 한 변호사가 말씀 앞서 드렸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나도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이런 미투 운동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원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계시는데요. 이분도 1년 동안 사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앙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뒤로 직장 동료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너의 문제와 같이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또한 치유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투 운동이 이렇게 여성 각자의 삶에 용기를 주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한계점이나 아쉬운 점 보시면서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여성이 원래 예민했다. 혹은 조직 생활에 부정
적응했다, 업무 능력이 낮았다라는 말이 서지영 검사 고백 이후에 검찰 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은 전형적인 2차 가해인 거죠. 실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나도 함께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겠다라는 미퍼스트 운동이 같이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투 운동이 요즘처럼 확산하고 있는 건 죄송합니다. 네,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건 그동안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여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일에 1명꼴로 자신의 파트너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고 있고요. 실은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은 길거리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사랑 싸움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같이 그 여성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하는 것. 실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우리 사회가 폭력 감수성이 좀 높아져야만 실은 피해자들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까요? 네, 현재 대학에서는 학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한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또한 그 아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아니라 팀별로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조직 문화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난주에 광주시청에서 여성인권보호관을 채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인 거죠. 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MBC 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SNS에는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서는 어떤 뉴스가 관심을 끌었을까요? 평창 올림픽과 지하철, 교통 문제 등 실생활과 관련된 뉴스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개막한 평창 동계올림픽. 광주시와 자치구도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참관단을 모집하고 입장권 지원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NS상에선 분위기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날 위해 준비된 것 같다. 보러 갈래? 평창 가자! 올림픽 참관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SNS를 주로 이용하는 건 젊은 층. 이번 참관단 모집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온도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에게도 평창까지 6시간. 교통과 숙박비용 별도 등의 요소는 평창까지 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주요 경기를 중계한다니 평창에 못 간 아쉬움. 여기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건설하느냐 마느냐. 25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SNS상에서는 찬반으로 나뉘기보다 완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SNS 이용 연령층을 고려해보면 지하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인 셈인데요.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이 터미널과 주요 대학 등을 지나지 않다 보니 실용성 있는 노선의 2호선을 만들어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표받으려는 정책,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는 정책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다는 뉴스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경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서문대로 남문로 제한속도 정비에 나서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겐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식이다 보니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은 잘 봐둬라. 아빠 제한속도 낮춘대.
과속 조심조심, 딱지 조심하세요. 가족과 친구의 안전을 생각하는 말이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정비되는 구간은 남구 서문대로와 구 삼영 웨딩홀에서 솔바우 주유소까지, 솔바우 주유소에서 신구 너리째 터널까지로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바뀔 예정입니다. 5.18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씨가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전 씨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집필했는지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면 쓴 사탄으로 표현해 5월 단체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단속 정보까지 흘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3,23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400만 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갖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1,500만 원을 받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경사는 또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차례상 준비가 가장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풍습대로 차례상을 준비하면 가사노동은 물론 음식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명절이든지 주부들의 큰 고심이자 불만은 음식 마련입니다. 시대와 가풍에 따라 차례상 차림은 다르지만 재료 준비에서부터 음식 마련, 상차림까지 주부들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다리 차면 기울듯 대를 이어온 여성들의 불만이 쌓여 이제서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자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요즘은 설을 기준으로 차례상은 떡국과 각종 전, 과일 등 20가지 이상의 음식이 오릅니다. 하지만 예전 차례상은 기름기 없는 음식 위주였던 만큼 전 등은 생략하고 떡국과 육적 등 3적, 탕과 삼색나물, 조유리시 등 10여 가지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옛날 차례상에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안동 지역에도 고기나 생선류는 생으로 또는 구워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적 형태였지 그걸 전으로 지지는 것들은 나중에 후손분들이 손님 접빙객의 용도로 이렇게 하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도 20-3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안 먹는 거는 이제 줄이고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노동의 시간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다른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여가 시간으로 좀 늘리는 추세예요. 예법과 전통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용과 가사노동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소한 차례상을 이번 설에는 조상에게 내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성묘길 시내버스가 늘어나고 지하철이 연장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 동안 5.18 묘지를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하루 70회 증회 운행하고 지원 15번과 용전 86번 버스는 영락공원을 들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은 설 전날인 14일 심야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제수용품 소비자가 몰리는 전통시장 주변에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문에 설치된 일반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LED 조명 보급 확산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일반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까지 99개 단지 아파트에 총 1억 3,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5.18 묘지 추모관에서 1987년의 광주를 사진과 자료로 살펴보는 기록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공동 전시에서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 등이 제공한 당시의 사진과 유인물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의 2017년도 당기 순이익이 1,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총 자산은 2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이 1,813억 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0.6%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개선돼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보였다고 광주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이 평소보다 추가 운항됩니다. 여수 해수청은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행을 202회 추가하고 귀성객이 많이 찾는 남면과 화정면 지역에는 여객선 2척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목포 해수청은 목포와 완도를 오가는 36개 항로 여객선을 158회 더 늘리고요. 청산도와 암태도 등에는 예비선 4척을 투입해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감염성이 있는 노로바이러스를 감별해내는 쪽집게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감염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로바이러스를 모두 검출해내던 기존 분석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연구진은 새 분석법을 통해서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시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청년 예술가들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 전남에서 활동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인 20개 팀입니다. 선발된 팀은 연간 5회 공연 기회와 공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담양 소세원을 조성한 선비 양산보와 소세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식 전문가가 고증하고 제작한 한복 의상을 입고요. 건축이나 동양 철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소세원의 내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곡성이 7.7, 광주가 6.1, 영광은 5cm 등 대부분 지역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눈이 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까지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가 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5.8도, 영광, 담양 영하 7.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장성과 담양 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체감 추위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0도, 보성 1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설 연휴에도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